아이의 손바닥을 바라본 적이 있습니까? 작은 손 위에 그어진 선들이 마치 보이지 않는 지도를 이루는 듯한 순간 말입니다. 그 선들이 모여 선명한 M을 그려낸다면 그것은 단순한 무늬가 아니라 아직 열리지 않은 가능성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부모들은 자신에게 묻습니다. 내 아이는 앞으로 어떤 길을 걸을까? 이 질문은 단순히 성적이나 직업에 관한 것이 아니라 아이 마음속에 숨어있는 힘과 방향을 알고 싶다는 깊은 갈망에서 비롯됩니다. M은 마법도 아니고 정해진 운명표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의 열쇠와 같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수많은 상황 앞에서 꺼내 쓸 수 있는 내면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입니다. 이 이야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지혜를 오늘의 언어로 새롭게 풀어내어 부모가 어떻게 아이의 내적인 힘을 길러주고 방향을 잡아줄 수 있는지 함께 탐색하려 합니다. 작은 태도와 말 한마디가 훗날 아이의 시선과 선택을 바꿀 수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부모로서 우리가 오늘 전하는 믿음은 아이의 내일을 지탱하는 기둥이 됩니다. 그렇기에 이 여정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 내가 어떤 부모로 남을 것인가 라는 물음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그 미 열어줄 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부모들은 아이 손에 새겨진 M을 발견하면 순간 놀랍니다. 혹시 특별한 운명을 뜻하는 건 아닐까? 아니면 무거운 짐을 의미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문 예언이 아니라 열쇠입니다. 아이의 앞길을 닫아두는 족쇄가 아니라 가능성을 여는 문입니다. 아이들이 보여주는 첫 징후는 대체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남들이 지나치는 것을 감지하는 섬세한 감각이고 다른 하나는 잘못된 것을 보면 행동하는 용기입니다. 아직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불공평한 상황을 보면 가만히 있지 못하고 친구가 외롭게 서 있을 때 자연스럽게 다가가 함께 해주는 모습에서 그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성향은 때때로 부모에게 혼란을 줍니다. 왜 이렇게 예민할까? 왜 굳이 나서려 할까? 그러나 그것은 결핍이 아니라 기질의 선물입니다. 아이는 자기 안에 흐르는 힘을 시험하는 중이며 부모가 해야 할 일은 그 힘을 억누르거나 과장하지 않고 방향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M은 사슬이 아니라 나침반입니다. 특정한 길만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올바른 순간에 무엇이 중요한지 가리키는 내적인 지침이 됩니다. 부모가 이 사실을 받아들일 때 아이는 더 이상 무거운 기대에 짓눌리지 않고 자기만의 보폭으로 세상을 배웁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나침반을 떠받치는데 개에 보이지 않는 기둥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아이의 성장을 안정적으로 이끄는 토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M은 거창한 장면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소해 보이는 순간 속에서 빛을 냅니다. 쉬는 시간에 조용히 앉아있는 친구 옆에 가서 함께 있어 주거나 가게에서 거스름 돈을 잘못 받았을 때 아무도 보지 않아도 다시 돌려주는 모습, 어른들이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하얀 거짓말에 오히려 불편해하는 태도,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모여 아이 안에 자리한 M의 기운을 드러냅니다. 때로는 멈추지 않는 호기심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남들처럼 주목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싶어서 질문을 던집니다. 왜 그럴까? 어떻게 되는 걸까? 라는 물음은 아이가 세상과 더 깊이 연결되고 싶다는 신호입니다. 부모에게는 단순한 호기심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그것은 아이의 내적 나침반이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아이의 마음을 억누르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시끄럽게 묻느냐라는 말 대신 네가 궁금한 게 뭔지 알려줄래? 라고 물어보는 순간 아이는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는 확신을 얻습니다. 존중은 아이가 가진 감각과 용기를 자양분으로 바꾸어 줍니다. M은 번쩍이는 사건보다 평범한 하루 속에서 드러납니다. 부모가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바라봐 줄 때 아이는 자신이 가진 특별함을 두려움이 아니라 책임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책임은 곧 더 단단한 기둥으로 자라납니다. 이어지는 장에서는 그 기둥들을 하나씩 짚어보려 합니다. 물 가진 아이의 성장은 눈에 보이지 않는 4개의 기둥 위에 서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둥은 겉으로 드러나는 성취보다 훨씬 깊은 뿌리와 같습니다. 바로 맑은 마음, 준비된 손, 영혼의 기억,
그리고 자비로운 눈빛입니다. 이 네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아이의 나침반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첫 번째 기둥은 맑은 마음입니다. 세상은 늘 시끄럽고 정보는 넘쳐납니다. 아이가 마음속 잡음을 줄이고 중심을 찾는 습관을 들일 때 길을 잃지 않고 자기만의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둥은 준비된 손입니다. 생각만 하고 머물러 있지 않고 실제로 움직이며 배우는 힘이지요. 작은 집안일, 식탁 차리기, 망가진 물건 고쳐보기 같은 경험이 아이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세 번째 기둥은 영혼의 기억입니다. 여기에는 교과서가 아닌 삶의 이야기들이 필요합니다. 힘들어도 바른 길을 택했던 사람들의 선택, 양심을 지켰던 이야기들이 아이의 내면의 뿌리처럼 내려갑니다. 마지막 기둥은 자비로운 눈빛입니다. 남보다 먼저 판단하지 않고 먼저 듣고 먼저 이해하려는 태도입니다. 이런 눈빛은 다른 사람을 안전하게 만들고 동시에 아이 자신을 더 깊은 사람으로 성장시킵니다. 이 네 개의 기둥은 서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한쪽이 흔들리면 다른 쪽도 무너질 수 있기에 부모는 아이가 균형 있게 기둥을 세워갈 수 있도록 돕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맑은 마음을 키울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이의 마음은 작은 호수와 같습니다. 바람이 불면 금세 물결이 일어나고 소음이 많으면 쉽게 흐려집니다. 그렇게 애물 가진 아이에게 가장 먼저 길러 주어야 할 것은 마음의 맑음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산만하게 만들지만 부모가 작은 습관을 함께 세워 줄 때 아이는 스스로 중심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가장 단순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은 일정한 리듬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비슷한 시간에 잠들고 일어나는 습관은 아이의 내적 안정감을 지켜줍니다. 또 하나는 생각을 머릿속에만 쌓아두지 않도록 작은 노트를 준비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궁금한 점이나 떠오른 생각을 적어 내려가다 보면 혼란스럽던 마음이 차분해지고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루 중 단 몇 분이라도 조용히 멈추는 시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상이라는 말이 부담스럽다면 굳이 그렇게 부를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잠시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는 짧은 순간 혹은 창밖 풍경을 가만히 바라보는 시간만으로도 마음은 맑아집니다. 중요한 건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부모가 이러한 시간을 함께 지켜줄 때 아이는 혼자서도 마음의 소음을 가라앉히는 방법을 배웁니다. 이 경험은 앞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적 힘이 됩니다. 다음 장에서는 준비된 손이 어떻게 아이의 성장을 실제로 뒷받침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아이의 마음이 맑아졌다면 이제 손을 움직일 차례입니다. 생각으로만 남아있는 깨달음은 금세 흩어지지만 직접 몸으로 경험한 것은 오래 남습니다. 준비된 손은 아이가 세상과 연결되는 가장 구체적인 통로입니다. 작은 일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식탁을 차리는 일, 쓰레기를 정리하는 일, 집안의 작은 물건을 고쳐보는 일, 이런 사소한 경험들은 아이에게 책임감을 심어줍니다. 또한 자신이 한 행동이 눈앞의 현실을 바꿀 수 있다는 강한 확신을 남깁니다. 그 확신은 자기 효능감으로 이어져 새로운 도전에 나아갈 용기를 줍니다. 하지만 손만 움직여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행동이 어떤 가치와 연결되는지 배울 때 의미가 깊어집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영혼의 기억입니다. 교과서의 지식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에서 길어 올린 이야기들입니다. 정직을 선택해 손해를 감수했던 이들, 불편을 감내하면서도 바른 길을 걸었던 이들의 이야기를 들려줄 때 아이의 내면은 잔잔한 울림을 경험합니다. 이 울림은 곧 내면의 나침반을 더욱 뚜렷하게 합니다. 아이는 단순히 무언가를 해내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깨닫게 됩니다.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이 기억을 함께 나누는 일입니다. 준비된 손이 실제를 배우게 하고 영혼의 기억이 그 행동의 방향을 부여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행동과 기억을 어떻게 자비로운 눈빛으로 확장해 갈 것인가입니다. 다음 장에서 그 길을 이어가겠습니다. 물 가진 아이에게는 남들이 쉽게 느끼지 못하는 섬세한 감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약점이 아니라 일종의 레이더입니다.
그러나 지도 없는 레이더는 방향을 잃고 금세 지칩니다. 부모가 해야 할 일은 그 감각이 무겁지 않게 또 무의미하게 흩어지지 않도록 길을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첫걸음은 감정에 이름을 붙여주는 일입니다. 화가 날 때는 분노, 불공평을 느낄 때는 불의, 다른 사람의 아픔이 다가올 때는 슬픔. 이렇게 언어로 표현되면 감정은 더 이상 그림자 속에서 아이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감정은 아이의 선택을 돕는 신호로 바뀝니다. 다음 단계는 구체적인 출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불의에 화가 난다면 작은 행동으로 돕는 법을 알려주고, 분노가 치밀면 움직임과 솔직한 말로 풀어내게 합니다. 슬픔이 스며들 때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나누게 하십시오. 감정을 막는 벽이 아니라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의 눈빛은 점점 달라집니다. 먼저 듣고 먼저 이해하려는 태도가 자라납니다. 자비로운 눈빛은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세상을 더 깊게 바라보는 힘입니다. 부모가 이 눈빛을 존중할 때 아이는 예민함을 약점이 아니라 선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아이가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는 과정을 마주해야 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완벽을 요구하지 않고 오히려 실패 속에서 단단해지는 법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물 가진 아이에게 가장 위험한 함정 중 하나는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입니다. 주변에서 너는 특별하니까 잘해야 해라는 기대가 쌓이면 아이는 오히려 숨이 막히고 스스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M은 완벽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넘어졌을 때 더 단단히 일어날 수 있는 밧줄을 쥐어주는 상징입니다. 실수는 성장의 언어입니다. 아이가 무언가를 잘못했을 때 그것을 두려움으로 기억하지 않고 배움의 과정으로 경험하게 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실수는 잘못이 아니라 다음을 위한 연습이라는 메시지가 아이의 마음에 새겨질 때 자신감은 억지 칭찬이 아니라 실제 경험에서 비롯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자신감이 어디에서 생기는가입니다. 공허한 격려가 아니라 실제로 맡은 일을 해냈을 때 생겨납니다. 아이에게 작은 임무를 맡겨보십시오. 스스로 방을 정리하거나 집안일의 한 부분을 책임지거나 친구를 도울 기회를 주는 것, 결과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정 속에서 내가 해냈다라는 체험입니다. 이러한 경험이 쌓이면 아이는 실패 앞에서도 주저앉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짜 자신감입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부모가 일상 속에서 놓치기 쉬운 그러나 아이에게 큰 영향을 주는 실제적 신호들을 짚어보겠습니다. 그 신호들을 알아차릴 때 아이의 길은 훨씬 더 안정적으로 열리게 됩니다. 물 가진 아이들은 일상에서 특별한 반응을 보이곤 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그 신호를 놓치면 아이는 불필요하게 지치거나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끄럽고 복잡한 공간에 오래 있으면 쉽게 피곤해하거나 예민해집니다. 이때 왜 이렇게 예민하니라고 꾸짖기보다 잠시 쉴 수 있는 조용한 공간이나 간단히 숨을 고를 시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작은 배려가 아이의 에너지를 보호하는 안전망이 됩니다. 또한 자연 속에서 힘을 되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창한 여행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짧은 산책, 공원에서의 시간, 흙을 밟으며 뛰노는 순간이 아이의 내적 균형을 회복시킵니다. 책을 선택할 때도 신중해야 합니다. 유행하는 제목보다 아이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스스로 질문하게 만드는 책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끝까지 읽고 난 후 더 많은 물음을 던지게 하는 책, 그것이 아이의 사고를 확장시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디지털 환경입니다. 화면 앞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은 피하기 어렵지만 부모가 함께 규칙을 만들어 간다면 아이는 그 규칙을 지킬 확률이 높습니다. 아이가 스스로 정한 약속은 단순한 통제가 아니라 자기 주도적 선택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신호들을 세심히 살피는 부모는 아이의 에너지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지켜줍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배려가 어떻게 신뢰와 진실한 관계로 이어지는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물 가진 아이들은 거짓된 말을 금세 알아차립니다.
부모가 그냥 그렇다라며 대충 넘어가거나 이유 없는 약속을 반복하면 아이는 마음속에서 깊은 혼란을 겪습니다. 이들에게는 꾸며진 말보다 솔직한 한마디가 훨씬 더 큰 힘이 됩니다. 아이 앞에서 실수를 인정하는 일은 약점이 아니라 강력한 교육입니다. 엄마가 몰랐구나, 아빠가 잘못했네 라는 짧은 고백은 아이에게 신뢰를 심어줍니다. 아이는 어른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사실을 배우며 동시에 자신도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신뢰는 그 순간 싹트고 시간이 지날수록 단단한 뿌리를 내립니다. 이 신뢰 위에서 아이는 마음 깊은 이야기를 꺼낼 수 있습니다. 언젠가 아이가 어려운 비밀을 털어놓는 날, 부모가 해야 할 첫 번째 임무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다는 감각을 주는 것입니다. 네가 나에게 이 이야기를 해줘서 고맙다 라는 태도는 아이의 마음을 지키는 울타리가 됩니다. M을 가진 아이들은 존중받는 순간에 가장 크게 성장합니다. 그 존중은 화려한 칭찬이 아니라 아이를 하나의 인격체로 대하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부모가 이런 자세를 잃지 않을 때 아이는 진실한 관계의 소중함을 배웁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아이의 M은 이미 완성된 운명이 아니라 아직 그려지고 있는 지도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그 지도가 어떻게 끊임없이 새로 그려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아이의 손에 새겨진 M은 끝난 문장이 아니라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어떤 부모는 그 선을 보며 이미 정해진 미래를 떠올리지만 실제로 M은 끊임없이 다시 쓰이는 지도와 같습니다. 오늘의 선택이 새로운 선을 그리고 내일의 행동이 또 다른 방향을 열어줍니다. A가 거짓말을 한다고 해서 미지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실을 말하기로 용기를 내는 순간 그 선은 더 선명한 길잡이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실수나 일탈이 아니라 그 다음에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다시 일어서는가입니다. 부모가 이 과정을 지켜보며 네가 다시 선택할 수 있다라고 알려줄 때 아이는 자기 삶을 새로 써내려가는 힘을 얻게 됩니다. 이 지도의 본질은 고정이 아니라 변화입니다. 아이가 성장하면서 환경과 만나는 방식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자라면서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부모가 할 일은 그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함께 탐험자로 서주는 것입니다. 결국 M은 아이가 매 순간 내리는 작은 선택들의 모음입니다. 부모가 지도 전체를 완성하려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아이가 걸어갈 길을 신뢰하며 때로는 옆에서 등불을 들어주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 지도가 어떤 미래로 이어질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미예고하는 길은 단 하나가 아니라 다양한 가능성이 공통된 흐름으로 모여있는 풍경입니다. 문아이에게 단 하나의 길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 갈래의 가능성을 비춥니다. 그러나 그 다양한 길에는 공통의 흐름이 있습니다. 바로 세상을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끌어올리려는 힘입니다. 어떤 아이는 과학에 마음을 씁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사람들을 치유하고 돕는 과학입니다. 또 어떤 아이는 예술에 끌립니다. 그러나 그 예술은 자기 표현을 넘어 상처 입은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일으켰습니다. 또 다른 아이는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교사가 아니라 스스로 사고하고 질문하는 힘을 북돋는 스승이 됩니다. 혹은 지도자가 되더라도 권력을 과시하기보다는 가장 약한 이를 보호하는 데서 의미를 찾습니다. 이렇듯 미 이끄는 길은 화려해 보이지 않아도 본질은 분명합니다. 타인을 위한 책임 그리고 자신을 잃지 않는 진실함입니다. 부모가 이것을 이해할 때 아이는 재능을 단순히 성과로 소비하지 않고 삶의 방향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아이의 미래를 가늠하려 한다면 아이가 즐거워할 때 집중하는 순간을 주목해야 합니다. 흩어진 기쁨은 놀이로 머물지만 몰입하는 기쁨은 창조로 이어집니다. 바로 그 순간 아이의 나침반은 어디를 가리키는지 보여줍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미래를 살아낼 아이가 어떻게 의심과 실패 속에서도 다시 중심을 잡을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이야말로 M의 진짜 힘이기 때문입니다. 묘을 가진 아이의 미래는 언제나 밝기만 한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많은 요구와 도전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무게 속에서도 아름다움이 살아납니다.
부모가 해야 할 일은 아이가 그 무게에 짓눌리지 않도록 작은 의식을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루가 끝날 무렵 강한 불빛을 줄이고 부드러운 빛을 켜보십시오. 그리고 아이의 손을 가만히 잡으며 말해 주십시오. 오늘 네가 잘한 건 이것이야. 그날 있었던 구체적인 한 가지를 언급해 주는 것만으로도 아이의 마음은 따뜻해집니다. 이어서 내일은 어떤 걸 조금 더 잘하고 싶니? 라고 물어보십시오. 아이의 대답을 고치려 하지 말고 그저 들어주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함께 배우고 있어 라는 짧은 문장을 건네십시오. 이 말은 아이의 마음 깊은 곳에 안전과 신뢰를 심어줍니다. 세상은 때때로 아이를 너무 예민하다, 이상하다, 지나치게 솔직하다라고 평가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부모가 보여줄 태도는 다릅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지만 자기 마음의 문은 신중하게 열어야 한다는 지혜를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아이는 그 배움 속에서 자신을 보호하면서도 세상과 깊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M은 상이 아닙니다. 책임입니다. 그러나 그 책임을 기쁨으로 끌어안을 때 마치 기적처럼 적절한 순간에 적절한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마법이 아니라 삶의 일관성이 만들어낸 선물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이에게 전해야 할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내가 어떤 실수를 하더라도 그것이 너를 정의하지 않는다. 네가 다시 일어서는 모습이 바로 너다. 그때 아이의 M은 더 이상 손바닥 속의 선이 아니라 살아있는 삶의 방향으로 빛나게 될 것입니다.